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큰 매미 소리와 한여름에 그 뜨거운 공기가 한풀 꺾여서 그늘에 있으면 비교적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인데요. 예도는 지금부터 후기 쉘링이 하이데거에게 미친 영향. 이게 벌써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뭔가 철학을 좀 안다는 분들은 정말 재미있는 주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또 예도의 클래스로 풀겠습니다. 예도 TV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 철학 고전 강의의 맛이 있죠. 그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1200개 이상의 강의를 듣고 도움 받으신 분들 가운데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작게라도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기 쉘링이 하이데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특히 1841년에 쉘링은 헤겔의 대타로 그죠?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가게 되는데 이때 케르케고르 그 실존주의의 아버지 그죠? 헤겔을 비판하면서 케르케고르와 청년 헤겔 학파에 속하는 엥겔스, 바쿠닌 이런 철학자들이 쉘링의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후기 쉘링은 특히 1809년을 기점으로 인간적 자유의 본질을 썼던 거죠. 그 쉘링 그리고 프라이하이츠 슈리프트 자유론 벨트 알털 세계의 나이 세계의 연대 우주의 나이 온갖 것으로 번역될 수 있죠. 이런 작품들 그리고 필로조피 데얼 오펜바론 계시의 철학 필로조피 데얼 미톨로기 신화학의 철학 이런 작품을 후기 쉘링이 내게 되는데 특히 이 쉘링의 자유론 그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헤겔과 갈라지는 지점인데 정말 이 쉘링 역시도 그죠? 헤겔과의 어떤 그 대결 속에서 철학을 했던 먼저 쉘링이 철학자로서 컸고 예나 대학의 교수로 갔죠. 그죠? 거기에서 친구인 헤겔을 불러들였는데 예나 대학에서 슐레겔의 부인인 카롤리나와 사랑에 빠지면서 그 일로 이제 비르츠부르크로 떠났다가 다시 미넨으로 가게 되는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티빙겐 대학의 친구 관계였어. 그죠? 친구로 헬들링과 세 명이 신학부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나무를 같이 그죠? 지정해서 거기에서 자유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나무를 심기도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예나 대학의 교수 그리고 헤겔이 정신현상학을 쓰면서 이제 커지게 되는데 사실은 비테와 쉘링의 어떤 사유의 분석을 통하여 헤겔이 처음에는 철학을 그죠 출발하게 되는데 정신현상학을 쓰면서 이 쉘링을 비판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유명해지면서 쉘링보다 훨씬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겔의 유명세에 가려서 쉘링의 철학은 거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예나를 떠나게 되면서 더더욱 헤겔과의 관계는 미묘하게 됐는데, 특히 헤겔이 정신현상학 서문에서 쉘링을 까잖아, 그죠? 절대적 동일성의 철학, 밤에 소들이 보이지 않듯이 그 수백 마리의 소들이 한밤중에는 구별되지 않잖아, 그죠? 뭐 소만이 그렇게 했어. 이런 무차별성, 그래서 절대적 동일성의 철학이라고 쉘링을 비판하는, 그래서 변증법적 운동의 부정성과 차이, 이런 운동을 제시하지 못하는 철학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러면서 정신현상학에서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헤겔이 이 지점에서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뿐만 아니라 오해도 있죠, 그죠? 쉘링의 동일성 철학, 이건 후기 철학이 아닙니다. 1800년대에 출간했던 쥐스템 데스 트란스젠덴탈렌 이데알리스무스, 그러니까 초월적 관념론의 체계라는 쉘링의 동일성 철학, 이덴티테트 철학을 대표하는 그 작품을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Das Wesen der menschlichen Freiheit, 인간적 자유의 본질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쉘링의 동일성 철학을 비판하면서 헤겔이, 그죠, 정신현상학에서 글을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서문부터. 여기에 상처를 받아서 헤겔과, 그죠, 친구였잖아. 신학교 시절에, 학부 시절에 기숙사 동료였고, 그죠. 그리고 헤겔을 교수로 추천까지 하여서, 그죠, 예나 대학으로 불러들인 장본인도 쉘링인 거예요. 그런데 정신현상학에서 자기의 철학을 비판하면서, 그죠, 헤겔이 변증법적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이때부터 이제 점점 균열되어서 뭔가 소원한 관계가 계속되죠, 그죠? 그러다가 헤겔은 이제 승승장구하여, 그죠, 뭐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열면 학생들이 벌떼와 같이 몰려들어서, 그죠, 강의를 들으려고 하고, 여기에는 또한 쇼펜하우어도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거야, 헤겔에 대하여. 헤겔은 잘 나갔죠, 그죠? 온갖 것을 다 누리고. 그런데 쉘링은 어떤 거리도 거리지만은 그 비르츠부르크나 뮌헨에서 주로, 그죠, 활동을 했고, 잠시 또한 에얼랑겐으로 가서 강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못 만나다가 31년도에 헤겔이, 그죠, 그 장티푸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10년 뒤에 베를린 대학에 헤겔의 대타로 와서 강의를 하는, 이러한 어떤 삶의 묘한 어떤 이성의 관계가 작동하고 있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헤겔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겔의 체계를. 이 비판을 중심점으로 쉘링은, 그죠, 전기 철학과 후기 철학으로 나누어지는데, 1809년 이후에, 그죠, 인간적 자유의 본질 이후의 철학, 자유론의 철학, 계시의 철학, 이런 쪽으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쉘링은 자기의 후기 철학을 포지티브 필로소피, 긍정 철학,
적극 철학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전기의 철학을 쉘링은 동일성의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철학, 예술 철학, 선험 철학 이 모든 걸 포함하여 그죠? 자기의 철학을 소극 철학, 부정 철학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필로소피 이 부정 철학의 의미는 그죠? 당연히 헤겔의 철학을 비판하기 위한 인간의 주관의 이성으로 그죠? 어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고 관념과 개념과 이념의 운동을 통하여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이런 철학은 소극 철학, 부정 철학이다. 이런 철학을 갖고는 사물의 실존과 존재를 파악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철학은 이성 중심의 철학으로부터 넘어서서 사물의 존재, 실존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죠? 이런 철학을 긍정 철학, 적극 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적 자유의 본질로부터 해명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이제 하이데거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이 인간적 자유의 본질은 신학과도 엄청난 영향이 있고, 신학에도, 그죠? 그리고 특히 분석 심리학자인 칼 융의 전체성의 철학 뿐만 아니라 신 안에 빛과 그림자가,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으면, 그리고 선과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사유가 후기 쉘링의 자유론 안에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에서도 엄청 중요하죠, 그죠? 특히 세계적인 20세기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파울 틸리히가 후기 쉘링의 영향을 받아서, 그죠? 그리고 후기 쉘링에게 영향을 받은 하이데거의 철학에 근거하여 신학을 수행한 자잖아. 특히 틸리히의 조직 신학, 이게 이제 종교 철학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후기 쉘링은 정말 중요해. 인간적 자유의 본질, 자유로운 세계의 나이, 세계의 연대, 우주의 나이,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요. 벨트 알터 이런 작품, 계시의 철학, 신화론의 철학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다 칼 융과도 관계되는 거예요. 야, 정말 깊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이데거한테서 중요한 거죠. 존재와 시간에서부터 나오는 현존재의 본질은 실존에 있다. 야, 이 개념. 그리고 하이데거의 진리의 은폐와 탈은폐 개념, 이런 것들. 그리고 후기 하이데거한테서도 이 은폐 개념이 정말 중요하잖아, 그죠? 진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감춘다, 은폐한다, 페얼볼겐하이트라는 개념. 그리고 후기 하이데거로 넘어가면서, 그죠? 이 니츠, 무의 개념, 이것이 그 유명한 인간적 자유의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후기 쉘링의 작품 곳곳에서 나타나는 운그룬트, 무근거라고 하는 개념. 이게 후기 하이데거한테 무가 되잖아, 그죠? 이 무근거, 근거 없음,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고 한다면 ground without ground, 근거 없는 근거, 무근거. 이 개념이 하이데거한테서는 뭐예요? 모든 존재자가
이것에 근거하여 바깥으로 자기 자신을 산출하는 모든 존재자가 이것에 의존하고 있는 존재와 무의 어떤 그 대립관계를 넘어서 있는 무근거의 개념, 이 무의 개념, 후기 하이데거예요.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아프그룬트, 심년이라는 개념, 다 그룬트, 근거라는 개념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이데거에게서 심년은 뭐예요? 이 무, 인간과 세계의 실존에는 그죠? 인간의 언어로 그 의미를 붙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합리주의를 거부하죠, 그죠? 그래서 무의미와 그리고 인간 실존의 근거 없음을 이야기할 때, 그죠? 이런 개념들이 중요해지는데, 이게 전부 다가 쉘링의, 후기 쉘링의 운그룬트, 무근거라는 개념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이데거는, 후기 하이데거는 실제로 운그룬트, 니히츠, 무와 무근거, 이런 개념을 쓰죠. 그리고 이 무근거, 세계의 무의미와, 그죠? 그리고 물을 체험할 때 나타나는 그 존재의 계시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 개념을 사용하죠, 그죠? 그러니까 후기 하이데거가 사용하는 이 물을 에올렘니스, 체험한다라고 할 때 아프그룬트, 10년이란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립의 관계를 넘어서 있는 존재의 근거, 모든 존재자의 근거로서의 근거, 그게 무근거인 거예요. 이것을 체험할 때 나타나는 무의미의 충격, 그리고 이 무근거에서 모든 존재자가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바로 그것, 이 모든 개념들이 후기 쉘링의 운그룬트라는 개념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그룬트, 무근거라고 하는 이 개념은 특히 키에르케고르의 실존 개념, 그죠? 쉘링 자신이 자기의 후기 철학을 긍정 철학, 적극 철학이라고 부르면서 소극 철학은 이성의 주관으로 이 세계와, 그죠? 그리고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의 본질을 파악하려고는 하지만 그 존재자들의 존재는 파악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벌써 하이데거의 냄새가 나잖아. 그랬을 때 그 사물의 존재, 그 사물의 현실적 존재가 바로 엑시스텐츠, 실존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후기 쉘링에게 있어서 이 실존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모든 존재자의 존재 근거로서의 무근거가 설명이 돼야 이 실존의 개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헤겔의 철학은 주관적 관념, 주관적 개념, 주관적 이념, 그래서 절대정신의 변증법적 운동에 의하여 진행되어가는 그런 철학이기 때문에 그것은 긍정 철학에 속하는 게 아니라 부정 철학, 소극 철학에 속한다. 이렇게 나가면서 후기 쉘링은 자기의 철학을, 그죠? 이 사물의 현실적 본질, 현실적 존재, 그것이 바로 실존인데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철학이다. 이성의 주관주의와 합리주의를 넘어서야 된다 라고 하면서 무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후기 쉘링에게 있어서 이 무근거는 신의 존재, 그리고
모든 존재자의 대립 관계를 넘어서 있는 논리 이전의 것, 그리고 모든 존재자의 근거, 선악의 구별, 어두움과 빛의 구별, 그 이전에 있는 것.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 칼융적, 분석 심리학적으로는 무의식의 충동으로서의 그림자 개념, 여러분, 그죠? 그리고 프로이트 락강의 그죠? 무의식의 충동, 이런 개념에 맞닿아 있는 게 바로 운구룬트인 거예요. 무의식적, 맹목적인 의지의 충동이 인간의 실존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세계 존재의 모든 존재자의 존재 근거로서, 근거 없는 근거로서 그 존재자들의 자유를 그죠? 근거 놓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자의 존재가 열려지기 위해서는 그 실존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무근거, 어두운 심년, 둥클럴, 그룬트, 어두운 근거를 밝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바로 신적 자유의 본질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야, 지금까지의 신 안에는 그죠, 선한 것과 밝은 것과 순수한 정신이 신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사유해온 신학적인 어떤 것이 그죠, 무너지는 그런 시점이야. 그러나 사실 그 이전에 특히 야콥 베메와 같은 그런 종교 철학자의 어떤 이론 안에도 이런 것들이 숨어 있죠. 그죠? 그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쉘링은 왜 동일성 철학에서 이 자유론의 철학, 실존의 철학으로 넘어갔을까? 여기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시절에 그죠? 그 예나에서 슐레겔의 부인이었던 카롤리네와 사랑에 빠지면서 그 구설수에 올라서 예나 대학에서 떠나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서 카롤리네는 슐레겔과 이혼을 하고 이제 쉘링과 결혼하여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비르츠부르크로 갔다가 또 그러니까 몇 년 못 산 거야. 인간적 자유의 본질을 낼 때 그죠, 이미 카롤리네는 그러니까 만나서 사랑을 나누면서 10년도 못 살고 그죠, 뭐 5년 이렇게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카롤리네가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불행한 사고, 그죠?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고통, 고독, 죽음, 이미 실존주의의 다양한 주제들이 막 나타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친구들과 헤어지면서까지 선택했던 그 사랑을 그죠, 잃게 되자 쉘링은 자기 실존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과연 자기가 1800년대에 썼던 초월적 관념론의 체계, 선험적 관념론의 체계, 이 작품이 그죠,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 동일성 철학, 자연과 정신은 하나며, 여기 스피노자가 들어있어, 여러분. 스피노자의 그 실체로서의 신개념, 정신과 물질은 뭐야? 이 실체로부터 나타나는 양태잖아, 그죠?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이 신으로부터 생산된, 신이 자연이니까 자연으로부터 생산된 소산적 자연인 거예요.
이 스피노자의 존재론이 들어와서 동일성 철학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신은 생명체인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생명체로서의 자연, 마치 인격적 신을 부정하고 생명 자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이 신개념은 실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동일성 철학에서 나타나는 그 자연과 정신의 합일, 그죠? 거기에서 절대자가 나타나고 그 절대자는 자연의 모든 존재자들을 산출하는 생명체인 거야. 이 신은 이 실존의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스피노자에게서도 이 신은 거죠, 에티카에 나오는 기계론적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의미보다는 생명체의 운동과 같은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후기 셸링은 이제 깊이 고민하면서 이 신개념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신에게는 밝은 빛만이 있는 게 아니다. 야, 이게 이제 실존의 개념을 형성하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셸링이 카롤리네와 사랑을 나누면서, 그죠? 카롤리네의 죽음을 통하여 경험한 존재의 균열을 자기 철학 안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이 실존은 이미 존재의 균열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존재의 균열이 있고 신 안에는 단지 빛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두움도 있다. 그래서 칼 융이 뭐예요? 칼 융은 셸링으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은 철학자예요. 분석 심리학자야. 얘도가 언젠가 한번 또 셸링과 연결하여 융을 풀어드리겠는데, 특히 융의 전체성 개념, 그죠? 게잠트 하이트, 게잠트 자인,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이 융이, 그죠? 그 삼위일체의 그리스도교의 신개념에 사격이 있다라고 말하잖아. 그게 바로 사탄이요,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 안에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유들은 후기 셸링의 자유론에, 그죠? 인간적 자유의 본질의 신개념 안에 포함된 거예요. 신 안에는 빛만이 아니라 어두움도 있다. 신 안에 균열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고 빛이 있으며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근거인 거야. 신에게서는 이 모든 것이 구별되지 않는 거야. 대립되지도 않고 모든 존재의 충동으로서, 그죠? 모든 존재자의 존재 근거로서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완전 하이데거 냄새가 막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의식적 의지의 충동이요, 맹목적인 힘이요, 쇼펜하우어의 삶의 의지 개념하고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 충동으로서, 그죠? 선악의 구별, 빛과 어두움의 구별, 그리고 자연과 정신의 구별, 이 모든 이원론적 구별, 그죠? 존재와 사유의 구별, 이런 이원론적 모든 구별을 넘어서서 언제나 이미 앞서 있는 모든 존재자의 존재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그룬트, 그죠? 무근거라고 하는 개념은 실존 개념과, 그죠?
인간의 자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대개 그 자유의 본질에는 그죠? 인간이 빛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그 근거에는 어두움과 빛이 함께 있다. 그리고 그 근거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다. 이것은 뭐야? 칼 융에게서 그림자의 개념은 예술가의 창조적 개념, 이 세계의 전체로서의 전체성을 그죠? 합일시켜 나가는 자기 실현의 개념, 칼 융에게 있어서 이런 것과도 연관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는 균열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에게도 균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 개념에 엄청난 금이 가게 되는데, 그러나 신에게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은 전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서 자기 내부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그죠?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순과 대립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근거는 또한 인간에게 문제가 되는데, 인간은 언제나 이미 자기 존재의 근거로서 그죠? 이 선과 악, 어두움과 빛이 함께 뒤섞여서 처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매 순간 도덕적 결단을 통하여 그죠? 이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고 어두움을 버리고 빛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인간의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면을 함께 고려한 거예요. 카롤리네의 죽음을 통하여 삶의 그림자를 맛본 이 후기 쉘링은 그죠? 자기 실존의 균열을 보게 되면서 낭만주의적인 무한자와 유한자의 결합을 통하여 미적 직관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행복한 소리는 개소리다. 이렇게 파악하게 된 거죠. 그죠? 무한자와 유한자의 결합. 그리고 신 안에 그죠? 모든 좋은 것들이 함께 통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자연과 인간과 이 세계가 신의 영 안에서 통일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낭만주의의 어떤 동일성의 철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부터 떨어져서 실존주의자가 되고, 이 실존의 근거는 무근거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무근거의 근본적인 색깔은 어두움이야, 여러분. 칼 융의 그림자 개념 생각나죠? 그죠? 신 안에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응? 신에게는 빛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림자도 있는 거예요. 이 어두움이 없다면 창조적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 안에 이미 균열이 있고, 이 균열에 근거하여 인간 역시도 자유의지의 근거를 획득하게 되는데, 그는 매 순간 언제나 이미 어두운 근거에 의하여 근거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자유의지가 근거하고 있는 이 무근거의 어두운 명암 위에서 그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인격신이 요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기 쉘링에게 있어서는 신은 통일된 존재가 아니에요. 신 역시도 균열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것과 밝은 것, 그리고 선한 것과 악한 것, 이런 모든 어두운 것이 그죠? 모든 존재자의 근거로서 신은
자기 자신 안에 균열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서 인간의 자유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거야. 이 세계와 이 우주의 존재론적 근거 역시도 뭐예요? 이 쉘링의 무근거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학의 엄청난 지형도가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그 철학에서 그죠? 이 쉘링과 헤겔의 어떤 동일성 철학, 어떻게 보면 유한자와 무한자의 결합, 그죠? 그 이전에 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신은 독일 낭만주의 이전에는 하늘에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신은 하늘에 있고 이 세계는 피조물들은 악한 것이고, 그리고 이 악한 세계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과 인간의 분리. 그런데 낭만주의는 뭐예요? 유한자와 무한자의 결합을 말하잖아요. 이것은 쉘링과 헤겔 모두에게서 나타나는데, 그 결합은 뭐예요? 신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 한가운데 있다. 마치 판테이스무스, 범신론과 같이, 그죠? 뭐 이런 특징은 스피노자에게서도 나타나는데, 신은 이제 하늘로부터 끌어내어져서 역사 속에, 그죠?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창조해가는 정신의 실현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떤 자연의 힘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스피노자와 쉘링에게서와 같이 초기 쉘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낭만주의자가 되면서 신은 뭐예요? 초기 쉘링까지만 해도 신은 이 세계와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그죠? 이 자연과 인간, 그리고 다양한 존재자들과 더불어서 운동하고, 그죠? 거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역사 속으로 내려온 신인 거예요. 그런데 후기 쉘링으로 가면서 이제 신은 모든 존재자의 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신개념이 지형도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처음에는 하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신은 역사 속에 이제 활동하는 신인 거예요. 정신과 이성으로서, 그죠? 보편 이성으로서. 그런데 이제 후기 쉘링이 인간적 자유의 본질과 자유론, 그리고 그의 후기 작품을 쓰게 되면서 그 신의 지형도는 모든 존재자의 존재 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철학과 맞아떨어져서 폴 틸리히는 자기의 신학을, 신은 모든 존재자의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자의 근거는 뭔가, 모든 존재자들의 근거니까 이 세계의 지명과 같은 거죠. 아니면 가장 아래에서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근거로서 나타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보다는 지명과 마치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토대와 같은, 가장 밑바닥 아래로 내려간 듯한 그런 지형도를 나타내잖아, 그죠? 그러니까 후기 쉘링은 신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야. 이게 초기로도 가지만은 특히 후기 하이데거한테로 가면서, 그죠? 존재와 물을 설명할 때, 그리고 그 무의 체험의 심층을 표현할 때 그 심연의 개념, 그리고 다양한 진리는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unverborgenheit, verborgenheit, 탈음패와 음패의 개념. 사실 초기 하이데거한테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죠, 그죠? 존재와 시간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쉘링은, 그죠? 하이데거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실존은 균열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한자와 유한자의 균열, 그죠?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의 균열, 그리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균열, 이러한 무근거에 근거하여 인간은 신 안에서 비로소 자기의 자유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언제나 이미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의 선택으로서 한 번 선을 행한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이미 자기 근거에 어두운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은 실존적으로 매 순간, 그죠? 계속해서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것이 나쁜 것이요, 이것은 배척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두운 것과 그리고 악한 것은 인간 심층의, 그죠? 존재 근거인 거예요. 이미 언제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기 쉘링에게 있어서 그 실존의 개념은, 그죠? 정말 철학적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의 다양한 무의식의 개념들을, 그죠? 설명해 줄 수 있죠. 신 안에 균열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사고는 정말 독특하죠, 그죠? 그리고 밝은 면을 갖고, 밝은 이성을 갖고, 그리고 선만을 선택해서는 거기에는 창조적 힘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실존의 균열과 아픔, 인간의 한계 상황, 그죠? 여기로부터 인간은 올바른 인격이 되어가기 위하여 선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신은 인격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후기 쉘링의 신개념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 쉘링에게 있어서 신개념은 자연의 힘으로서 나타나잖아.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은 생명체인 거야. 그런데 후기 쉘링에게 있어서는 이 인간 실존에, 이 균열 상태에서 거기에서 선을 선택하면서 점점 그 인격의 이성의 빛으로, 그죠? 나아가게 되면서 신을 요청하는 듯한, 그래서 후기 쉘링에게 나타나는 그 신은 무근거일 뿐만 아니라 인격의 신으로서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도덕과 윤리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 출발점은 언제나 이미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그런 근거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후기 하이데거에게로 넘어가면서, 그죠? 은폐의 개념, 무의 개념,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체험되는 심연의 개념,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그죠? 그리고 이것은 무의식적 충동의 개념으로서 모든 존재자를 지배하는,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그 균열은 언제나 실존의 흔적으로서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후기 쉘링 이후부터 신은 뭐야? 모든 존재자의 존재 근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었던 것이 가장 아래로 내려온, 그래서 철학적 신학에서의 신개념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후기 쉘링의 실존의 개념, 현실적 존재의 개념은 인간 실존의 자유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개념이요. 그 아래에는 운구룬트, 무근거의 개념, 인간의 존재의 심연을 지배하고 있는 무의식적, 맹목적 의지, 충동, 본능으로서, 그죠?
이 세계의 존재자들을 근거 짓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미 언제나 무의식은 초기 프로이트에게서와 같이 그죠? 어떤 인간의 주관의 의식에 반하는 무의식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존재론적 개념인 거예요. 그죠? 칼 융의 그림자 개념 역시도 뭐야? 우주적 힘으로까지 나가잖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들레즈는 이 무의식의 개념을 존재론적 우주적 힘으로서 확장해 버리잖아. 그죠? 프로이트의 그 가족 관계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연구소를 폭파시켜서 무의식을 해방시켜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이 이미 후기 쉘링에게서도, 그게 여러분들 특히 정신분석 하시는 분들하고 칼 융의 분석 심리학 이쪽 정신분석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쇼펜하우어의 철학뿐만 아니라 후기 쉘링의 철학은 엄청난 배울 것이 많다. 칼 융 역시도 여기로부터 그죠? 많은 것을 배웠겠죠. 그죠? 이 무근거라고 하는 개념, 모든 논리에 앞서 있으면서 모든 언어적 이항 대립을 넘어서 있는 것, 그리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사유의 한계를 넘어서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는 것. 그래서 가장 근원 중에 근원이요. 그죠? 모든 존재자의 근거를 근거 짓는, 그래서 소극 철학의 이성을 갖고는 결코 파악할 수 없는, 그래서 하이데거한테서 말이야, 존재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이 그것을 파악하는 게 아니다. 모든 존재자의 존재 진리는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드러내는 거야. 그죠? 이때에 감추면서 드러낸다. 이 은폐의 개념 역시도 운구룬트와 함께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실존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확실히 이 후기 쉘링이 그죠? 해겔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자유의 본질을 설명할 때 그죠? 이미 신의 본질 안에 균열이 있으며 거기에는 언제나 이미 어두움이 배경을 형성하고 있고, 그 빛은 그죠? 신의 인격신으로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선을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느냐 할 때 어떤 결정적인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실존 개념에는 어두움이 함께 들어온 거예요. 게르케고르에게서도 그것이 나타나잖아. 그죠? 인간 실존에 죽음, 절망, 그리고 그 실존이 주는 그 엄청난 그죠? 인간의 고통, 어쩔 수 없는, 인간이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어떤 그 절망 중에 절망을 표현할 때도 이 무근거가 표현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후기 쉘링의 이 개념은 게르케고르의 실존주의뿐만 아니라 하이데거의 철학과 그죠? 후기 하이데거의 철학에게도 그죠?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